앵커 특집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사망자 156, 부상자 197명을 초래한 이태원 참사가 꼭 일주일 전 이 시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 사회는 슬픔과 추모 속에서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 기간은 오늘 5일로 마무리됐지만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오늘은 간부들 대응이 어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에서 2분이 아쉬운 상황에서 용산경찰서장은 가까운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다 1시간이나 늦어졌고 서울경찰청 간부들은 늑장 복거했습니다. 용산구 CCTV 관제센터도 자기 역할을 못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를 관리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당 임무가 끝나고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이태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시각이 밤 9시 47분이었습니다. 이어 10시쯤에 녹사평역 인근을 지났고 그때만 해도 참사 발생 전이었는데 막상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건 밤 11시 5분쯤이었습니다. 녹사평역에서 파출소까지 약 670m. 걸어서 10분 정도면 닿을 거리인데 1시간 넘게 걸렸던 이유, 정체 속에서도 굳이 차로 이동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태원 일대는 차와 사람으로 극도의 혼잡이 빚어지고 있었던 만큼 진작 내려서 걸어갔더라면 오히려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1시간가량 관용차를 타고 있다가 막판에야 내려서 이태원 파출소까지 300여 미터를 걸어갔습니다. 사태 파악이 늦었던 건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시내 경비를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경우 도심 집회가 끝나고 저녁 8시 55분쯤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1시 28분에야 청사로 돌아온 사실이 출입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4시간여 사이 이태원은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은 더 늦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도 5시간 반이 지나서야 청사로 들어왔습니다. 구청의 대응은 어땠을까? 이태원 현장을 실시간 CCTV로 지켜볼 수 있었던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 당일 근무일지를 보면 저녁 7시부터 이태원 헬로윈 인파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했다고 돼 있지만 시민들의 112 신고가 속출하던 시간대에도 별도의 보고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용산경찰서에 연락을 받은 밤 10시 반쯤 첫 대응을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야 사람이 너무 많다, 밀려다닌다 라고 CCTV 속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제센터엔 구청 요원 3명뿐 아니라 경찰 1명도 야간 근무에 배치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의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키드위치 뉴스 전현우입니다. 앵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엽새째 합동분향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루 만에 다시 동행했습니다. 이후 1호 예배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엔 미안한 마음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애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제 4일 조계사 추모 법회에 이어 연이틀 사과 표현을 담은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참사 책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감찰과 수사 종료 전 책임 추궁 등 상징적 조치 의견도 많지만 대통령의 결점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본격적인 진상규명의 시간이 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와 대통령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본격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 의혹이라든가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 요청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정의당도 참사 현장 인근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수사 대상은 이 일을 책임져야 될 정부 수장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이라고 하는 핑계로 정부 편 더 이상 들지 마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KTH 뉴스 조지현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어제 4일 밤 위로가 되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습니다. 지하 190m에서 9일 동안 견뎠습니다. 먼저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갱도 승강기 쪽으로 구조대원들이 다급하게 모여듭니다. 잠시 후 회색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구조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살아 계신 거죠? 2명. 됐어. 빨리 가자. 지하 190m,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애타게 구조만을 기다린 두 작업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건 사고 발생 221시간 만입니다. 방장석 중앙 119구조본부 소방영욱 최초 구조대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그 안에 생존자들이 불을 피우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발견된 지점은 지하 190m 제2수갱 진입로에서 수평거리로 325m 지점, 작업 장소에서 30m 떨어진 100평방미터 정도의 원형 공간으로 사방에서 갱도들이 모이는 교차로였습니다. 당초 단단한 안반일 것으로 예상했던 마지막 구간이 실제로는 무른 토사여서 구조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박한식, 채굴업체 구조대장 한 사람이 들어가니깐 불이 있어 가지고 살아있더라고요.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하니 구멍이 커다란 구멍이 있어 가지고 그냥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손편지까지 쓰며 생환을 기다리던 가족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 돌아온 가족과 구조 당국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정웅, 구조된 조장의 매제 너무 좋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국민 모두가 놓지 않았던 무사 생활에 대한 염원이 봉화 광산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TDH 뉴스 류재현입니다. 앵커. 한미연합공중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5일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이대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 이후 5년 만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겁니다. 북한은 끝까지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도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평양밤에서 날아온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이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합니다.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 4대, 미군의 F-16사대가 편대를 이뤄 함께 작전을 펼칩니다. B-1B의 한반도 비행은 북핵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B-1B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B-52, B-2 등 다른 폭격기보다 무장력이 월등합니다. 최고 속도 마하 1.25로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까지 올 수 있고 저공 침투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미는 B-1B의 참가를 끝으로 당초 계획보다 하루 연장된 엿새간의 공중훈련을 마쳤습니다. 훈련 기간 한미는 유사시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동시에 타격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연합방 위능력과 태세,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쏘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평북동림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4발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고도 20km, 비행거리 130km로 낮은 고도로 짧은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평북동림과 중국 단둥과의 거리는 약 30km로 북한이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례적이어서 군 당국이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훈련 기간 발사한 미사일은 30발이 넘습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도 발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훈련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비난하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키트이치 뉴스 홍진아입니다.